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 유통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대표님이 막 한숨을 쉬시면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매출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광고를 해도 광고 어떤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경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장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대표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현재 장사가 안 되고 있는 원인이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사실 요즘 주변 분들 보면은요, 사업하시는 분들 전부 어렵다고 합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해요.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물론 그러한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장이 정말 어려워져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시장이 축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시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단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자꾸 장사가 현재 안 되고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자꾸 경기가 안 좋다, 경제가 안 좋다, 외부에서 찾다 보니까 답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오프라인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 안 될 수밖에 없죠. 왜?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던 소비자들이 점점 온라인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뭐 20, 30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50대, 60대까지도 온라인 모바일 쇼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이 점점 확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를 보면은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 100조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뭐 아주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뭐 증권회사에서 발표하는 어떤 리서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뭐 100조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111조 7천억 정도라고 또 자료가 나왔습니다.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온라인 유통시장은 점점 규모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모바일 쇼핑, 컴퓨터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바일을 통해서 구매하는 이 시장이 69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1.8%의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온라인 시장에서도 컴퓨터가 아니라 모바일 쇼핑 쪽으로 이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쇼핑 시장의 그 성장성이 매년 22% 이상 계속 놀라운 속도로 성장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시장 자체가, 채널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어떤 장사를 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경우도 브랜드샵이라든가 이런 로드샵들은 장사가 점점 안 되는 겁니다. 왜? 고객들이 와서 구경만 하고 구매는 온라인에서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업체들도 살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뛰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온라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던 판매자들, 사업자들이 있고 오프라인 사업자도 뭔가 온라인 쪽으로 뛰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뭐 취업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러저러한 문제들로 또 새롭게 창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온라인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경쟁자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분명한 건 시장이 작아진 게 아니라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쟁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까지 100의 노력을 기울였을 때 100의 어떤 결과물을 얻었었다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이제 100의 어떤 노력을 했을 때 40, 50밖에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장사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개선할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안도 혹은 핑계, 변명 이런 거리가 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는 정확한 어떤 원인을 찾아내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문제는 시장은 커지고 있는데 단지 그 시장이 점점 변해가고 있다.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했고 온라인에서도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 SNS 채널이 이제는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앞으로 또 변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변화하고 있고 또 고객들의 어떤 마인드라든가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알고 구매를 결정하는 어떤 그 경로, 이 유통 경로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예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서 그 고객들을 쫓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분명히 우리 모두는 다 인정할 겁니다. 5년 전에 비해서 3년 전에 비해서 시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영향력 있는 개인 인플루언서들에 의해서 판매되는 판매액도 엄청나고요. 뭐 공구가 유행했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이러한 변해가고 있는 시장에 발맞춰서 내가 어떤 식으로 영업이 바뀌었고 어떤 식으로 유통 전략이, 판매 전략이 유지가 되어 왔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자는 거죠. 5년 전에 사용했던 방법, 5년 전에 영업하던 방법, 5년 전에 광고하던 방법이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3년 전에 했던 방식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혹은 바뀌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대표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5년 전, 3년 전 광고하던 방식, 판매를 하기 위해서,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채널, 그 다음에 방식, 광고, 형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것에 맞춰서 같이 얼만큼 변화가 되어 왔는지, 분명한 것은 온라인 시장 자체도 많이 그 주체 세력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요 채널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파워블로그라고 하죠.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던 그 개인들, 파워블로거들이 어떤 제품들을 판매했을 때 엄청나게 팔았었습니다. 그게 한때 막 블로그를 배우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제품 판매를 의뢰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근데 지금 블로그에서 얼마 안 나오죠.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에 팔로워를 많이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들, 영향력 있는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개인들이 판매하는 이 판매액이 또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도 다르고요. 이제 모두 유튜브에서도 광고를 한다고 하니까, 판매를 하도록 쇼핑몰을 구성을 한다고 하니까 또 이제 또 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의 주요 유통 판매 채널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에 맞춰서 내가 그 공부를 해가면서 쫓아가지 않으면 저는 항상 어떻게 될까요? 항상 과거의 판매 전략, 판매 방식을 고수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오픈마켓에 예전처럼 그냥 키워드 광고하고 뭐 이런저런 광고하면서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경쟁자 수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광고 단가는 점점 올라가고 광고 효율은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은 장사가 안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 시장이 고객이 다 떠나가고 축소가 돼서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할 것이냐, 혹은 고객들이 다른 유통 경로로 이동을 했는데 내가 쫓아가지를 못하고 과거 유통 경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것의 원인은 경기 탓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각하잖아요. 그럼 내가 떨어진 경쟁력을 다시 올려야 되겠죠. 원인을 알아야 그 치료법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냉정하게, 아프지만 경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가 왜 손님들을 점점 놓치고 있을까? 왜 손님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을까? 장사가 안 될까를 분석을 해서 내가 나로부터 떠나간 그 고객들이 어디에서 놀고 있는지, 그들이 어디에 유통 경로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하고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고객 옆에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아침 조간신문을 매일 봤던 것처럼 이제 매일 그 영향력 있는 유통 채널들, 온라인 쇼핑몰들, SNS 채널들에 들어가서 어떻게 나의 경쟁 상품들,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분야의 아이템들이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광고가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도 역시 그걸 따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떨어진 경쟁력, 새로 바뀐 고객이 새롭게 이동을 해서 놀고 있는 그 유통 경로로 나도 같이 따라가는 행동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가라든가 이렇게 뵈면은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내부적으로는 뭐 주 52시간이니 뭐 최저임금제 상승이라든지 이러저러한 어려움으로 이익률은 줄어들면서 어떤 경영난에 허덕이는 분들, 또 장사가 또 잘 안 되니까요.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참 마음은 안타까운데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 분야, 내가 판매하고 있는 이 제품의 시장, 이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이 시장의 고객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고객들이 놀고 있는 그 유통 경로가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고객들하고 바뀐 고객들의 생각과 행동에 맞춰서 그들 옆에 있는지, 내가 변화하고 있는지, 내가 변화했는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경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경쟁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요즘 나날입니다. 어쨌건 힘내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돌파구를, 방법을 찾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